실근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너희가 이거 증간표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낸 다음에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가지고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실근의 개수가 3개, 0이 나오면 실근의 개수가 2개,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1개, 이렇게 판별하는 방법이었어. 여기까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내가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게.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문제가 45번 보면 이 식이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중근과 한실근 두 허근을 가질 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가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근데 둘 다 알아뒀으면 좋겠어. 첫 번째 방법은 이거식 전체 자체를 fx라고 전체를 잡는 거야. 9x-a라고 해서 이 식을 그래프를 우리가 극대와 극소값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0 되는 값이 1하고 3 나오고요. F'이 0, 0 해준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에서 1,3이니까 뿔맛뿔이 나와서 뿔맛뿔 들어가지고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1을 집어넣어주면 9-a니까 4-a가 나오고, 3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a가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 이 값이 우리 무슨 값이야? 극 되고, 이 값이 극소인데 이 둘을 곱해보는 거지. 4-a에다가 -a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0보다 어째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작아야 되죠. 근데 항상 이거 계산할 때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먼저 해야 돼서 이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으로 분배시켜 볼게. 안으로 넣어버릴게. 그러면 식을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해주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의 A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은 중근 가지려면 이 둘이 곱한 식이 이번에는 0이 돼야 돼서 2번의 답은 A가 0이거나 또는 4거나, 3번은 둘이 곱한 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날개값 형태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우리 아까 했던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볼게.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거 두 번째 방법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두 번째 방법. 여기서 이 -a를 우변으로 넘겨서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를 y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y는 a를 그렸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문제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좌변을 미분을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러면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f'x가 0, 0 해주고 뿔맛뿔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f1값 구하면 4 나오고요. f3값 구하면 0 나와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일 때 4, 요 점을 지나고 3일 때 0, 이 값을 지나게 우리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여기 좌변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이제 우변에 있는 y는 a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y는 이렇게 상수꼴일 때 얘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뭐 어디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랬을 때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빨간색 3차 함수 그래프랑.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 이 a의 범위가
어디 그림이 직선이 그려져야 세 점에서 만나냐?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이 A가 어디 있으면 돼? 그렇지. 0부터 4 사이. 0부터 4 사이에 있으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가 0인 경우거든요. 0인 경우고 이렇게가 4인 경우야.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면 직선의 개수가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죠. 빨간색 그래프랑.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A가 뭐랑 뭐일 때 이렇게 그어지는 0인 경우랑 이렇게 그어지는 4인 경우일 때. 그래서 2번의 답은 A가 0하고 4일 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A가 이렇게 위에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밑에 그림이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고로 A는 4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46번 한번 해보자. 46번. 근데 이 두 번째 방법 진짜 잘 알아둬야 돼. 모의고사에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거거든, 너희가.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돼. 한번 해보세요. 어머. 답 구해봤나요? 답
해줘? 그래프로요. 그래프로. 네. 그래프로.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네. 얘는 그래프로 해보면 방법이 두 가지야. 여기서 A를 넘길 수도 있고 얘를 넘길 수도 있거든. 근데 A를 넘기는 게 좀 더 편리하죠. A를 넘겨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얘를 Y라고 잡아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러면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00 해주고 뿔맛뿔이 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 2, 6, 7, 5 나오니? 맞죠? 네. 1 넣으면 뭐 나와? 마 3 나오네요. 그럼 그래프를 마이너스 1일 때 5에서 극대 같고 1일 때 마 3에서 극소 같는 우리 그래프가 그리고 0,1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네. 일단 대충.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A를 그렸을 때 세점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A가 일단 이렇게 있으면 세점에서 만나는 경우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뭐부터 뭐 사이? 마 3부터 5 사이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A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중근에서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번에는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2번의 답은 마5거나 3이거나 3번은 위로 올라가서 A가 5보다 크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미안 예? 뭐 잘못했니 얘들아? 마1 5보다가 아니 예? 뭐가 이상한데? 마 3부터 어디가 틀렸냐? 예. F 있잖아요. 예. A가 왜 없어요? 아니 A를 반대로 넘겼잖아. A를 그래도 아하. 마이너스 A가 여기 2번 거 여기만 틀렸네.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A가 5랑 마3이 되는 경우니까 A가 마이너스 5거나 3이 되면 되고 3번은 마이너스 A가 5보다 커서 A는 마5보다 적거나 마이너스 A가 마3보다 작아서 A는 3보다 크거나 요렇게가 답이겠다. 요렇게 3개.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번 이번에는 두 곡선이 만나는 경우인데 고생했어요. 그 지원아 그 수력 충전 좀 해와가지고 와. 그 얘들아 보면 얘는 3차함수 두 개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2번은 두 점에서 만나고 3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 두 식을 먼저 같다라고 해서 연립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잡고 정리를 다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고요. A만 넘기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Y라고 해가지고 좌변 미분한 식이 3으로 묶으면 4x제곱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인수분해주면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그러면 x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뿔맛뿔 나와서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더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1 나오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1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1 요점에서 극대, 2분의 1일 때 마1 요점에서 극소.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직선을 그리자. 직선이 3차 함수랑 세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면 되잖아요. 즉 마이너스 a가 뭐 사이? 마1과 1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네. 고로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이게 1번의 답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마이너스 a가 어디 그려지면 돼?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므로 마이너스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서 결론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되거나 이 밑에 그림이 그려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가 마1보다 작으면 돼서 a는 마1보다 작거나 a는 1보다 크거나 이렇게가 3번의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푸는 방법은 똑같이 48번 한번 해봅시다.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까 극대 곱하기 극소로는 너희가 그걸 못 알아내. 그러니까 4차 함수는 그렇게 못 풀어. 4차 함수. 근데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는 4차 함수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더 넓게 쓰여요. 위로 조금만 승준아 왜? 아.
다 했나요? 답은 이렇게 넘어가도 되니? 내가 말했지 얘들아, 이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첫 번째 방법으로 했던 극대 극소를 나타내서 요렇게 극대 극소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크다로 해서 답을 구해도 돼. 근데 얘는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4차 함수는 그렇게 못해. 이거는 3차 함수에서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버리면 너희가 방금 했던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들여.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증명인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49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보면 1번 문제가 얘 봐봐. 1번과 2번은 이렇게 어떤 구간이 나와 있고 3번과 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렵잖아.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야. 성훈아 듣고 있어? 네.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주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지 않겠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3번은 그냥 모든 실수 x에 그랬으니까 실수 전 구간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 fx라고 잡고 미분해가지고 증간표까지 한번 그려보자. 프라임 x가 00하고 최고차항 계속 양수니까 뿔마 뿌리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고 0 집어넣어주면 4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4, 3, 12 플러스 4 나와서 0 나오네요. 그러면 이 구간이라 했으니까 구간이 0 이상이라고 그랬거든? 0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 왼쪽 값은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구간을 0 이상에서만 보면 여기 극소값이 언제야? 극소값이 뭐야? 이 값이 극소값이잖아. 맞아요? 극소값이 여기서 지금 감소했다가 우리 그래프로 보면 원래는 개형이 이건데 지금 이때가 x가 0일 때거든? 이때가 x가 2일 때고 근데 이때의 극대값이 지금 4였던 거고 이때의 극소값이 지금 0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보라고 했어? 0 이상일 때 여기서부터 보라 그랬거든? 우리 그래프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보라는 소리야.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은 극소값에서 가장 작네. 그래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면 되는 거죠. 극소가 최소값이 되는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 이게 지금 0 나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잖아요. 고로 이므로 이 값이 최소값인데 이 값이 지금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줬는데 만약 서술형이 나왔다면 x가 0 이상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되죠. 3번도 한번 봐볼게. 3번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fx라고 잡고 미분해봅시다. 4x 세제곱 플러스 4 나오겠고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뒤에 있는 2차식은 근을 안 가져. 허근 가져. 그럼 얘는 증간표를 마이너스 1로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f'x가 0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서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2차 함수 형태로 4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림이 개형이 그려질 거야. 고로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마 4 뿔 3이니까 0 나오는데 여기서 극소값이 뭐야? 극소값이 0이 나오는데 그 값이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x 4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을 보이면 되겠네. 이해됐죠? 두 개 다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보이기만 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다 해봤나요? 한번 보여봤어?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가 되죠? 자, 이제 보면 속도와 가속도인데 잠시만 기다려줘. 잠시만. 자, 봐봅시다. 속도와 가속도인데 여기는 물리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긴 할 거야. 자, 여기는 있잖아 얘들아. 문제가 자체가 x는 해가지고 t에 관한 식으로 식이 주어질 거야. 여기서 x가 뭐냐면 얘가 위치고요, t는 시간을 얘기해. 시각. 그러니까 t가 어떤 t가 몇 초일 때 우리 그때의 위치 식이 이렇게 t에 관해서 식이 나와 있어서 x는 t에 관한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x는 위치를 의미하고 여기서 t는 시간을 의미하더라 라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우리 요식을 있잖아. 요식을 미분을 해볼 거야. 미분을 해보면 이 x가 v로 바뀌어요. v가 속도식이고 속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식으로 고쳐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x는 t에 관한 식을 한번 봐볼게. 우리 있잖아 f'x나 y'이나 dy, dx 이렇게 나타내는 게 다 똑같은 표현법이라 그랬었죠. 미분. 그때 요거 한번 봐볼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라고 했으면 요렇게가 한 세트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y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여라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식을 우리 x는 t에 관한 식 이렇게 주어진 식을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좌변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여기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우변은 요 식을 미분한 식이 여기 적어지겠지. 그럼 이때 dx, dt를 얘를 우리가 v라고 하자 약속을 했어. 얘가 속도식이야. 그리고 아직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 식을 있잖아.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요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번에 또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면 속도 v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면 얘는 가속도인 a가 돼요. 얘가 a가 돼서 얘가 가속도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식 이렇게 식이 주어질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해보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돼. 여기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개념은 조금 낯설어도 문제는 엄청 쉽게 나올 거야. 그리고요 여기다가 네모 박스 하나 쳐놓을까? 1번 한번 봐보면 t가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b-a분의 f, b-fa. 얘가 우리 뭐였지? 평균 변화율이었거든. 평균 변화율 맞습니까? 그러니까 a일 때부터 b초까지 움직이는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두 점 사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면 된다고요. 우리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알아 얘들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 왜 물리 배운 애 없냐? 속도는 얘들아 방향이 존재해. 방향.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다 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봐보면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속력은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속력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자동차의 속력 보면 자동차 시속 60km다 라고 하면 시간당 60km 이게 속력인 거거든. 방향이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속력이 너희 시속 마이너스 30km다 라는 말은 없잖아요. 들어본 적 없을 거야. 도로 속력은 양수만 존재하지만 속도는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면 사실 여기 어렵지 않아.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위치식이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고요. x가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어. 그때 문제가 t가 1에서의 전피의 속도를 물어봤네. 그러면 이 식을 우리 양변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된다 그랬죠? 위치식을 미분하면. 그럼 x를 미분하면 그냥 v로 바뀌고 우변을 미분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더라가 되겠네. 그러면 t가 1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t 자리에 1을 대입해주기만 하면 돼. 즉 v는 t가 1일 때 v는 뭐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보면 t가 1일 때의 전피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의 방금 구해놓은 이 v에 관한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v는 a로 바뀌고 6t-2가 되는데 이 값이 우리 이제 가속도식이 나오겠네. 여기 t가 1일 때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t 자리에 1을 또 대입해주면 가속도 a는 뭐가 나오더라? 4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죠? 53번 두 개 한번 해보세요. 53번 51번, 52번, 53번 다 그냥 고만고만한 문제들이라 그냥 53번만 해봐요. 다 했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두 번 미분해서 t자리에 4 대입해주면 바로 답 나오겠네?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럼 54번 한번 봐볼게요. 54번 원점을 출발을 해서 위치식이 주어져 있는데 t가 0에서부터 2초까지 움직일 때의 전피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니까 평균 속도를 물어보면 우리 평균 변화를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b-a분의 f-f(a)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2-0분의 f2-f0을 하면 돼서 2분의 f2는 여기 t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f0은 0 대입하니까 0 나와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게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t가 2일 때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나와있는 요 식을 미분해보면 v는 2t-3 나와서 여기 t자리에 2를 대입해보면 속도는 1 나오고요.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식이 나왔는데 얘는 t에 관한 변수가 없네. 그러면 t의 값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항상 뭐다? 2다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2가 되더라. 자, 3번 한번 봐봐. 3번에다 별표 쳐놓고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래. 봐봐. 수직선 상에서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댔거든.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뭐 양의 방향으로 갔는지 음의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갔다라고 쳐볼게. 여기 한 요 지점까지 갔다가 이 구간에서 운동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갔어. 그러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그 속력을 그대로 바꿀 수는 없어. 마찰이 있잖아, 마찰. 그래서 얘가 가다가 점점 속도가 멈춰서 0을 찍고 속도가 0을 찍고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이때의 순간 속도는 뭐가 되더라? v는 0이 되더라.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아까 속도식이 요 식이었죠. 요 식이 0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면 답이 t가 2분의 3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꼬면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그때의 전 P의 위치는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떻게 풀면 돼? 방금 내가 뭐라 그래서?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의 전 P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T 값이 우리 방금 구한 값이 2분의 3이었죠. 그 T 2분의 3 값을 위치식의 T 자리에 다시 대입해주면 그때의 위치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55번, 56번 똑같은 문제인데 56번만 한번 해볼까요? 56번. 다 했나요? 다 맞았어? 당연하지가 않아. 너 맞추는 거는. 얘들아, 우리 진도가 이제 한 장만 더 나가면 미분 단원이 끝나서 이거 미분 단원 오늘 끝내고 너희 여기 점검 문제 풀 시간을 좀 줄게. 이거 풀고 이거 내일까지 다 풀어야 돼서 내일 수업 시작하면 이거 풀이부터 하고 적분 나갈 거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 한 장을 먼저 다 끝내고 쉬는 시간 10분 쉬었다가 점검 문제 풀 시간을 줄게요. 알겠죠? 네. 네. 중간고사 시험발이 어디까지?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값 정리까지.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페이지로 하면 62페이지까지. 근데 많이 나온 학교는 더 내가지고 막 70 몇 페이지가 그래프까지 보는 최대 최소까지 나오기도 하고 70 몇 페이지까지 70 한 5페이지까지나 나오나? 74, 75까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너희가 알아서 나한테 알려줘야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볼게요. 얘는
다이빙 선수가 수면으로부터 지금 높이가 10m인 다이빙 때에서 여기가 지면이 아니야. 여기를 지면이라고 잡아볼게. 지면에서 다이빙 때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물로 뛰어내릴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몇이라고? 지금 10m라고. 근데 그 t초의 수면으로부터 높이, 여기가 지금 수면이야. 이제 여기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x라고 잡았을 때 x가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죠. 자, 얘는 다이빙 때에서 뛰어오른 지 1초 후의 속도를 물어봤네. 그러니까 요 식을 똑같이 미분해 가지고 여기 식의 t자리에 뭐 대입? 1을 대입해주면 속도는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 여기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 속도에서 마이너스면 위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거야. 우리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고 음의 방향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듯이 속도에서 이렇게 높이로 봤을 때는 양의 방향은 위로 가는 거고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는 밑으로 가는 거라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2번 한번 봐볼게. 얘도 마찬가지. 별표 하나 쳐놓고 이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 봐봐, 이 사람이 여기 뛰어들었어. 여기서 다이빙에서 뛰어들었어. 그러면 뛰었다가 최고점을 여기를 찍고 밑으로 뛰어내렸을 거 아니야. 근데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순간 속도는 또 마찬가지로 뭐가 돼? 0이 돼.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가 여기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멈췄다가 이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순간 속도는 0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 속도식이 0이 되는 t 값을 구해주면 돼. t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죠. 즉 t는 2분의 1초일 때 최고점을 찍고 2분의 1초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t는 2분의 1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우리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위치식 여기 t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초일 때의 순간 최고점의 그 높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4분의 4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계산해주면.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우리 봐봐. 아까 그림에서 뛰어내려서 여기 수면에 딱 닿았을 때 이때의 높이는 뭐가 되니? 수면에 딱 닿았을 때 높이. 위치가 뭐가 되냐고. 네? 0이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수면에 닿았다. 그러면 이 위치식이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묶어가지고 인수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0이 되는 t의 값을 구해보면 2랑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러면 우리 답은 2가 정답이야. 마이너스 1, t는 시간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 t는. 그래서 t가 2초일 때.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 그때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t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속도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집어넣어주면 v는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얘도 한번 해봅시다. 58번, 59번 똑같은 문제인데 59번 해볼까요? 59번 해봅시다.
지면에 떨어졌대. 그때 너 t값 구했어? 네? 3번 풀고 있는 거 아니야? 59번에 3번? 아니요? 2번? 이제 t는 3 맞아. 3초 나왔잖아 3. 그 3을 높이 구하랬으니까 위치식 t자리에 3 대입해봐. 아이고 저거 말이네. 다 나왔나요? 어려울 거 없죠. 속도 가속도 어려울 거 없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인데요. 변화율은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뭐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시각 t에 대해서 길이식 l이고 넓이를 s, 부피를 v라고 할 때 그거에 각각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L이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고 S도 마찬가지, V도 마찬가지야. 이 값이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면 시간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얼마나 변하냐 이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미분 계수 구하듯이 똑같이 구해주면 돼. L이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1번 얘를 구하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요 식을 양변을 뭐에 관해서 미분하여라? 예? t에 관해서 미분하여라. 그래서 얘를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보면 좌변은 dt분의 dl은 우변은 2t-4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이고요. 그때 t가 3에서의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t3을 우리가 구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변화율은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예, 전부 다 한번 해보세요. 61, 62, 63 금방 할 거야. 다 했나요? 여기서 뭐 하나 볼 건 없는데 그냥 요거 높아지면 하는 말인데 지금 요식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미분하면 요렇게 되잖아. 3t 플러스 2에 t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지. 네. 너는 여기서 혹시 속미분이라는 거 해야 돼? 속미분이 1이라서 곱하기 1을 원래는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식이 아니라 2t 플러스 3의 4제곱이래.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 미분하면 4 내려오고 2t 플러스 3의 지수에서 1 빼주니까 3제곱 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한 2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알고 있죠? 그냥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야. 속미분을 해줘야 돼. 10분 쉬었다가 문제 뒤에 점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10분 쉬었다 합시다.